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TV 용입니다. 연말에 이제 성탄절 전후 성상담도 많아지고 약 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데요. 발기부전 약 중에서 일반인들한테 비아그라, 시알리스의 국내 복제약 중에 아무래도 인지도 1위의 약은 88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포탈에서도 비뇨기과에 가서 88정 처방전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서 정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난 성탄절 직전에 하루 외래를 보는데 너무 많은 분이 처방전을 받으러 와서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연세가 있는 분들, 그동안 다니시던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본인에 맞는 거를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날 이제 기억에 남는, 저는 88정이 듣질 않아서 왔어요 하고 오셨던 그 네 분의 신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네 분 내용을 메모를 하고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55세 남성인데 한 3, 4년 열심히 탈모약을 드셨다고 그래요. 최근에 혈압하고 고지혈 약이 추가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스피로노락톤이라고 하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발모가 되는 부작용들이 있는 그 약들인데, 복합제로 탈모약의 복합 처방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자는 약 복용하고 이제 좀 겹치게도 배뇨 증상도 생겼고, 빈뇨나 절방뇨, 소변이 이제 급해지는 증상, 여러 가지 배뇨 증상 때문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오셨던 분인데, 성기능도 많이 떨어지셔서 약 처방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시알리스 매일요법을 안내해드렸던 그 환자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사증후군 등의 배경질환이 있는 50대 중반 남성에서 약물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배뇨장애, 또 성기능장애의 근본 치료를 위한 시알리스 매일요법, 이런 것들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말씀드릴 분은 이제 20대 후반 남성인데, 요즘에 연말에 술자리도 많고 일이 피곤하고 그래서 약이 잘 안 드는데, 특히 88정이 부정기적으로 먹었었는데 잘 안 들어서 좋은 약이 없나 이제 처방 받으러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40세 미만에서 필요할 때마다 먹는 약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상담을 해드리는 비뇨기과 의사인데, 조금 피곤하실 때는 컨디션 조절을 해서 약을 안 드시는 20, 30대를 보내시는 게 낫지, 이거 피곤할 때 연말에 어떤 관계를 위해서 오남용을 하다 보면 약의 용량도 늘 수 있고 자꾸 복용하면서 심리적인 의존을 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을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상담을 시작했더니, 아니 이게 지금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왜 88정보다 좀 좋은 거를 좀 생각해서 처방하실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잔소리를 시작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처방을 가져가시긴 했는데 아주 주관이 뚜렷해서 모든 뒷감당은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정리를 해드리면, 일주일에 서너 번 성관계를 하고 또 한두 번의 자위도 하고 있고, 꽉 찬 술 약속이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여친과의 성관계를 생각하니까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과도한 성생활과 동반해서 자신의 생활 패턴이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조정을 하고, 가능하면 약을 복용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환자는 30세 미혼 환자인데, 들어오시면서 저는 조루와 발기부전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세요? 그랬더니 원래부터 그러시다 그러면서, 일정한 상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상대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관계를 시작한 상대자와도 이번 연말에 관계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좋은 약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에 이렇게 비뇨기과에 가서 그냥 약 달라고 그러면 약을 주든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88정으로 잘 들었었는데, 사실은 여기 온 이유가 88정이 전혀 효과가 없는 상태가 돼서 왔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과약 드시는 건 있나요? 다른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혈압, 당뇨약을 벌써 드시고 나이 30에 또 성관계 횟수나 이런 파트너십 이런 문제는 또 되게 복잡하고, 아무리 나이가 젊은 30대 초반의 남성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배경질환을 잘 컨트롤하고 이게 잘 조절되지 않으면 2차적인 조루증이나 발기부전이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증의 배경질환이 있는 혈압, 당뇨 환자들은 성생활의 빈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제되지 못하고 반복해서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일찍
그 최고 용량에 도달하게 되고 곧 또 그 최고 용량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그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배경 질환을 조절을 하면서 성기능장애에 대한 치료도 최소한의 용량으로 절제된 성생활과 균형 잡힌 치료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자분은 이제 30대 후반 환자로 결혼한 지 1년 되셨는데 늦은 결혼에 이제 뭐 임신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성관계를 하는데 이제 주말 부부 형식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성기능장애 약물을 다른 비뇨기과에 가서 몇 번 복용을 했는데 이 팔팔정이 듣지 않아서 의뢰가 돼서 오신 분이었는데 뚜렷하게 배경질환은 없었지만 30대 후반에 신혼이면서 성관계도 이제 몰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임신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민성 발기부전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들도 아기를 갖는 문제와 병행해서 근본적인 성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정형량 매일요법도 시도해 보시고 단계적인 성기능장애 치료를 해 나가면 결혼 생활이 성생활과 이제 아기를 갖는 출산의 문제도 해결이 곧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연령의 남성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분에게 맞는 치료를 찾으려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배경 질환과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약물 또 그분의 성생활의 패턴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그분에게 가장 맞는 치료제와 복용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모든 발기부전은 88정만 복용하면 끝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젊은 나이에 과도한 빈도로 과한 용량의 복용을 시작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고 자칫 이게 심리적인 의존이나 약의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경계 말씀을 드립니다. 비뇨의학 TV 용이었습니다.